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기학 시간이죠.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선을 접합하여 폐회로를 만든 후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하였을 때 폐회로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열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무슨 효과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틀리셔는 안 되겠죠. 자, 문제에 두 종류의 금속이 나옵니다. 그럼 두 종류의 금속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재백 효과냐, 아니면은 펠티어 또는 뭐 펠티의 효과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금속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동일금속이라고 나오면은 뭐 얘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톰슨 효과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별하냐? 일단 재백 같은 경우는요, 온도 차를 줍니다. 온도의 차이를 줬더니 뭐가 발생해요?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전력이다라고 하면은 전압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전압이 생겼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전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줬더니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재백 효과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펠티 같은 경우는 얘를 거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전력을 줬더니 또는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뭐가 발생을 한 겁니까? 온도의 차가 발생한 것이다.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두 종류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짭짭답니다. 재백, 온기. 뭐라고요? 재백, 온기. 제 가방에는 저의 온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제 가방에는 온기가 있어요. 재백, 온기. 아, 지금 얼굴 보이기가 민망하네요. 아시겠죠? 재백, 온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 톰슨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 나오면 이 동자가 뭔가 톰처럼 생겼죠. 그래서 바로 이제 톰슨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해당 문제 보시면은 지금 두 금속 나왔죠. 자, 두 종류의 금속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재백 아니면 펠티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온도를 달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온도차를 준 거죠.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습니까? 열기전력이 발생을 하였다.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답이 뭐가 됩니까? 재백, 온기, 재백 효과가 되게 됩니다. 화면의 길이가 2m인 정삼각형 회로에 100mA의 전류가 흐를 때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빈출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정삼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 얘네들의 중심에서의 뭐를 구하라고 한다?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고 한다. 자, 이때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를요 L로 잡겠습니다. 얘네들의 한 변의 길이를 L.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I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I. 자, 그랬을 때 이 중심의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9 해주시고 곱하기 파이 L분의 I가 되게 됩니다. 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자, H는 자, 루트 8에다가 곱하기 파이 L분의 I가 된다. 자,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세기가 루트 3에다가 파이 L분의 I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뒤에 파이 L분의 I, 파이 L분의 I, 파이 L분의 I 얘네들이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앞에 개수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합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냐? 위에서부터 9283 뭐라고요? 9283 뭐라고요? 9283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다른 교재는요, 요 루트 8이 2 루트 2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2 루트 2를 뭐로 바꾼 겁니까? 그냥 루트 8로 바꾼 거예요. 왜? 암기하기 쉬우라고. 9283 뭔가 휴대폰 번호 같잖아요. 9283 이제 여러분들 여자친구 번호라고 생각하고 928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이 파이는 뭐 상수고 뭐 i는 그냥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는데 이 L이 무조건 한 변입니다. 한 변. 이 한 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삼각형 전체 길이가 9cm다 또는 9m다. 그래, 9m로 할게요. 전부 다 9m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뭘 넣어야 돼요? 9를 넣어요? 3을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1 해주셔가지고 왜 여기는 한 변의 값이 들어가야 돼요. 좋습니다. 자, 해당 문제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m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가 2m라는 겁니다. 자, 회로에 자, 100mA의 전류가 흘렀다. 100mA니까 100에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A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자개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얘를 그대로 공식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9에다가 곱하기 파이에다가 자,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2m라고 되어 있죠. 2 해주시고 분의 자, 전류는 10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0.072 암페어 턴 미터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미터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 두 판 사이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한 경우 도체판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공식 떠올리셔야겠죠.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2분의 1에 엡실론의 2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속 밀도 D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의 2로 표현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엡실론 2가 D니까 2분의 1에 2D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D니까 여기 D 대신에 엡실론분의 2 해주시면은 엡실론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줄 퍼 미터 3승.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되고요. 또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요 식에서 줄이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맞죠? 그럼 줄 에너지니까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눴습니까? 거리의 3승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거리의 3승. 그럼 거리 하나하나 약분하면은 얘는 이제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즉 힘의 단위 뭡니까? 뉴턴. 거리의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이 돼서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된다. 자, 결론적으로 요 단위와 요 단위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어쨌든 요 단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간격과 전압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자, D 간격으로 여기 얘 떨어진 간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미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판 사이에 전압을 어떻게 가했다? V볼트만큼 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감이 안 오면은 지금 V를 다 D로 나눈 형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개 단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볼트 퍼 미터였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전압을 뭐로 나눈 겁니까? 길이로 나눈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V 나누기 D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식의 형태를 쭉 보아하니까 어디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D분의 V를 그냥 여기에다가 대신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엡실론의 D분의 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면의 평행으로 높이 Hm에 가설대 반지름 Am의 가공지선 도체의 대지간 정전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 암기하셨으면 바로 2번 찍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 외우실 때요. 그냥 단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동심 원통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동심 원통은 뭐죠? 동심, 중심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작은 원통의 중심은 A가 되는 것이고 큰 원통의 중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 원통을 그려봤어요. 자, 이때 작은 원통의 반지름을 A, 큰 원통의 반지름을 B다라고 했을 때 이 작은 원통과 큰 원통 사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전위 공식이 어떻게 되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V는 2파이 엡실론분의 람다. 자, 그리고 ln에 자, A분의 B, 짧은 것분의 긴 것, 짧은 것분의 긴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얘를 기억하신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좀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렇게 평행 도체가 있습니다. 평행한 도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얘네들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반지름을, 자, 우리가 A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얘네들 사이 전위값은 어떻게 됩니까? V는 파이 엡실론 람다 ln. 자, 짧은 것분의 긴 것 A분의 D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은 전선이 있고요. 이 전선은 자, 요 경우죠. 지면으로부터 대지로부터 자, H미터 높이에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H미터. 그랬을 때 이 전선의 반지름은 우리가 A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다라고 했을 때 자, 얘네들 사이의 전위값은 어떻게 되냐? 요 대지와의 전위값 V는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2파이 엡실론 람다 ln에 자, 짧은 것분의 긴 것인데 여기에 2h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기억하실 때 자, 기본적으로 얘를 기억합니다. 자, 얘를 기억하신 다음에 얘는 지금 두 개잖아요, 두 개. 두 개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이가 약분되죠. 그래서 파이 입실론 람다분의 ln a분의 d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은데 요 b 자리에 뭐가 온 거다? 2h가 온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위값을 알게 되면은 정전용량 값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확 씹어 먹으라 하면서 Q는 CV 공식을 배우셨을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C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V분의 Q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C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다라고 하는 것은 자, Q 나누기 V인데 이 Q는 전하량이죠. 그럼 선전하 밀도에다가 선 길이를 곱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Q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뭐로 나눕니까? 볼트, 얘로 나눠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엡실론 자, 람다 그리고 ln a분의 b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잘 보시게 되면은 전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선 보시면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구리선이 있고 그 다음 절연체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케이블로 피복이 덮인 형태죠.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된다? 단위 길이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L 값이 어떻게 됩니까? L이 나눠지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람다 어떻게 되죠? 약분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위아래 2파이 엡실론 하면은 자, 2파이 엡실론에 나누기 ln a분의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단위는 뭡니까?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니까 페러퍼 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없어지죠. 2가 없어지고 A분의 D가 되는 것이고 자, 얘 같은 경우는 B가 뭐로 바뀌면 돼? 그냥 EH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LA는 A, EH분의 2파이 엡실론 2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피효과. 이것도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하기에도 자주 나오고 전력공학에도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 표피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지금 얘가 전선입니다. 전선의 가장자리로만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표피효과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전류가 이렇게 가장자리로만 중심부에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가장자리로만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표피효과라고 하고 이 표피효과는 교류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류에서는 표피효과가 없기 때문에 송전 효율이 높아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얼마나 전류가 침투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침투 깊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침투 깊이 공식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델타라고 표시를 하고 전류가 얼마만큼 침투했느냐 자, 침투 깊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은 어떻게 기억하냐 자, 일단 루트분의 1의 형태를 기억을 합니다. 자, 루트분의 1의 형태 자 그리고 파이 F 뮤 K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파이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요 파주에 갔습니다. 파주에 갔는데 와 막 땅이 억수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투자를 도전하기로. 뭐라고요? 파주 투자 도전.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투 깊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파주 투자 도전 분의 1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침투 깊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표피 효과라고 하는 친구와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자, 우리가 침투 깊이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작다라는 거죠. 그 말은 전류가 더더욱 가장자리로 갔다. 따라서 표피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침투 깊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전류가 가장자리로 안 간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표피 효과가 어떻다? 떨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전력공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니까 도전율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표피 효과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피 효과는 파이, F, 뭐 파이는 상수니까 주파수 투자 도전율과 무조건 어떻게 돼요? 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율이 크면은 표피 효과도 큰데 이 도전율이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전선 단면적이 크다 또는 전선 굵기가 크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선 굵기가 크면은 표피 효과가 잘 일어나요. 왜냐면은 자, 그러니까 전선 굵기가 크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도 간의 굵기가 커요. 그럼 엄청나게 물이 잘 흘러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선의 굵기가 크다. 그럼 전류가 잘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즉 전선의 굵기가 크다라는 것은 도전율이 크다랑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의 교류가 흐르면 표면으로부터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진다. 교류에서 표피 효과에 대한 정의입니다. 2번 고주파일수록 도체 전도도 및 투자율이 클수록 심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표피 효과는 무조건 비례관계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체의 전도도, 투자율이 어떻게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심하다라는 얘기고 3번 도체 내부의 전류는요. 전도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므로 전기 저항을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이 내부 같은 경우는요. 전류 전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로우의 S분의 L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이 단면적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뭡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유효 단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단면적이 어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초록색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저항은 어땠다? 증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기가 증가하는,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자, 도체 내의 전류 또는 자속의 분포는요, 표면에서의 깊이에 대하여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체 내의 전류라든가 자속 분포는 표면의 깊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 깊어진다라는 것은 내부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 밀도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된다가 틀린 겁니다. 감소된다. 그리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된다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사 범위에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뭐, 어찌됐건, 요거는 뭐, 지수적이다, 이런 말 몰라도 감소된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자성체의 자석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색이 J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것도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우리가 자화의 색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뮤제로 뮤S 마이너스 1에 H가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뮤제로 뮤S H 하면은, 자, 뮤제로 뮤S H가 되는 것이고, 자, 뮤제로, 마이너스 뮤제로에 H 하면은 마이너스 뮤제로에 H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뮤제로 뮤S H다라고 되어 있죠. 뮤제로 뮤S H는 뭐가 됩니까? 자속 밀도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B에서 마이너스, 자, 뮤제로 H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화의 색이 J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끝났죠. 이 자화의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에서 뮤제로 H가 빠진 형태가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속 밀도보다 뮤제로 H만큼 작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J는 B보다 어떻다? 뮤제로 H만큼 약간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HB, 자화 곡선이죠. HB. 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때 뭐 히스테리시스 곡선 가로축과 세로축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HB 연필 기억하라 해가지고 H는 자개의 색이, B는 자속 밀도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속 밀도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H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 밀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기 부하 때문에. 그럼 J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J는 어떻게 됩니까? 자, 형태는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둘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약간의 차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뮤제로 H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J다라고 하는 것은 B보다 약간 작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저항이다라고 하면은 R, M이다라고 나타내고, 자, 투자율, 면적분의 L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1번은 조금 이따 보고 2번 길이에 비례합니다. 2번 바로 틀렸네요. 3번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단면적에 반비례하겠고요. 자, 비투자율에도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자, 이러한 공식 있죠. 우리가 기자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수비에다가 전류 NI에다가 R 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RM이라고 하는 자기저항이 존재하죠. 그럼 RM에 대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RM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파이분의 N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 N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긴 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턴수라고 해서 T로 나타내고 I의 단위는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파이의 단위는 뭐죠? 웨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페어 턴 나누기 웨버.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 답은 2번이 됩니다. 두 개의 같은 점전화가 진공 중에서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면 이 점전화의 전기량을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클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9 곱하기 10의 9승해 주시고 R제곱분의 Q1, Q2지 않았습니까? 자, 떨어진 거리가 1m니까 1의 제곱에 자, Q1, Q2인데
지금 두 개의 점전하의 전하량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죠. 왜냐면 같은 전하량이니까. 그러면은 동일한 전하량 Q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9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Q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간단하네요. 요거 깔끔하게 이쁘게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Q 곱하기 Q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Q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Q는 그냥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4번입니다. 전류 및 자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렌츠의 법칙이죠. 우리가 렌츠의 법칙은 뭡니까?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파이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dt분의 d파이가 의미하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속의 변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는 건 자속의 변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은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무조건 반대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반대의 의미가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청개구리의 법칙이다라고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은 청개구리의 법칙이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류, 자개를 만든다라던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방향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F는 I 크로스 B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식으로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FBI 떠올리시면서 왼손 법칙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BI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자기장 속에 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은 도체가 힘을 받는다라는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 자개, FBI니까 자개와 전류랑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에도 자개와 전류가 표현되어 있죠. 3번.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이 비오사바르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유한한 전류가 있습니다. 그럼 도선에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저 미소 길이가 있을 겁니다. 이 미소 길이에서 R미터 떨어진 지점 여기에 무엇을 구하는 거다? 자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 뭐를 구하는 겁니까? 자개를 구하는 거니까 전류 자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뭐가 됩니까? 자, 우리가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오른손 따봉해 주시면은 엄지가 전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얘도 뭡니까? 전류와 자개가 관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자,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겠죠.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 때 이 물의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80이라고 언급은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외우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까지는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겠죠. 저도 이 모든 물질의 비유전율을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오는 것만 저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이는요, 1.2에서 1.6, 변압기, 기름은 2.2에서 2.4, 유리는 3.5에서 10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얘 혼자 독보적으로 80입니다. 그래서 물은 8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것을 골라라 하면 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은 문제가 되겠네요. Z축에 무한직선 도선 L이 놓여있고 플러스 Z방향으로 I1의 전류가 흐른다. YZ 평면에는 사각코일 ABCD가 놓여져 있고 ABCD 방향으로 I2가 흐른다. 사각코일 중 4변 중에서 플러스 Z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변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나오면은 벌써부터 겁을 먹으시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그림 나오는 게 친절합니다. 이게 그림이 안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서 고난이도 문제가 되는데 이 그림이 주어지게 되면은 문제를 좀 쉽게 풀게끔 출제자가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Z축에 무한 직선도선이 놓여 있고 Z방향으로, 자, 플러스 Z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이때 전류를 I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YZ 평면, 여기가 Y, 여기가 Z니까 이 평면에 지금 사각코일이 놓여져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럼 각 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표현을 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사각코일이 받는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개 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이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물어본 것은 이 내변 중에서 힘을 받는 애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도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그 자기장의 정체가 얘가 될 겁니다. 그럼 전류가 지금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나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각 코일에 자기장이 있고 도체에 전류가 흐르니 도체는 힘을 받을 겁니다. 이 힘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BI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B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플러스 Z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 플러스 Z 방향이면은 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플러스 Z를 가르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상황입니다. 그럼 전류가 무조건 여기로 흘러야 됩니다. 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힘을 위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좌측에서 우측으로 흐르는 거는 A, B밖에 없잖아요. 답이 그냥 1번이 되게 됩니다. 맥스웰 방정식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형의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적분형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맥스웰 방정식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출제자가 오답을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진짜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 반절 정도가 오답을 얘로 만듭니다. B. 제가 미분형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브 B는 무조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적분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무조건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적분형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으로 바꾼 거야. 그럼 얘의 결과도 뭐가 된다? 지금 뭐 로우 S다 이거는 무슨 상수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다이브 B가 제로다, B가 제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방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론서, 전기, 속전속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답을 찾는 방법, 무조건 B는 제로다. 제로가 아니면 오답입니다. 유전율이 각각 epsilon 1, epsilon 2인 두 유전체가 접해 있다. 각 유전체 중에 전개 및 전속 밀도가 E1, D1이고 E2, D2이다. 경계면에 대한 입사각 및 굴절각이 세타 1, 세타 2일 때 경계 조건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계 조건에서는요. 항상 이 식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E1의 sin 세타 1과 E2의 sin 세타 2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이 전개다라고 하는 것은 E가 전개죠. 전개는요, 뭐가 일정합니까? 수평 성분이 같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인 성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D1의 자, 코사인 세타 1 그리고 D2의 자, 코사인 세타 2. 자, 얘네들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이니까 수직 성분이 같다라는 거죠. 수직 성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면 탄젠트가 되죠. 자, 탄젠트 세타 1이 되고, 자, 우리가 E1이랑 D1인데 이 D1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자, E1 곱하기 E1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E1 약분이 되면 남는 것은 엡실론 1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니까 자,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것이고,
자, D2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2 그리고 E2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E2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것은 엡실론 2분의 1이 된다.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는 엡실론 1분의 엡실론 2가 된다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짝이 맞다. 기억하라고 했죠. 1, 2, 1, 2다. 그래서 여기 1, 2, 1, 2. 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 되고 자,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얘를요. 이런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짝이 안 맞습니다. 무조건 1이면 2, 1. 여기도 1이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그냥 바꾼 겁니다. 맞죠? 자, 2, 2로 나눠줍니다. 2원으로 나눠볼게요. 2원. 그러면 2원 나누기 2가 되고 그럼 얘도 나눕니다. 맞죠? 얘를 나눴으니까 얘를 나눌게요. 그럼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 얘가 같은 경우는. 지금 짝이 맞게 되어 있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고 4번은 뭐 택도 없는 소리고 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공간적 전압 분포를 갖는 유전체 중에 전개 2에 있어서 전압밀도 ρ와 전압 분포 중에 한 점에 대한 전이 V와의 관계 중 전위를 생각하는 고찰점에 ρ의 전압 분포가 없다면 자, 나블라 제곱의 V는 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은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요 식을 보면은 뭘 떠올리셔야 됩니까? 라플라스 방정식 떠올려 주셔야겠죠. 제가 개념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요 식을 주고 얘 이름 뭐냐?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자, 또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요. 선형 방정식입니다. 리니어란 방정식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뭐 자세히 여기 왜 선형 방정식이나 이렇게 하면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라플라스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다. 이러면은 틀린 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그림과 같이 내외 도체 반지름이 A, B인 동축선의 도체 사이에 유전율이 엡실론 유전체가 채워져 있는 경우 동축선의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동심 원통으로 보셔도 되고 동축선으로 보셔도 되고 동축 케이블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원기둥 안에 작은 원기둥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네들의 동심 동일합니다. 동축, 얘 동축이라 볼 수 있겠죠. 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동심이다라고 하면은 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고 축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축이잖아요. 축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를 뭐 동심 원통, 동축 케이블, 동축선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축선, 동축 케이블이다라고 되어 있는 뭐냐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구리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연체가 되는 거예요. 절연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피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케이블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뭐 동축 케이블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정전 용량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정전 용량 공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A와 B 사이의 값. 그럼 C는 어떻게 됐습니까? C다라고 하는 것은 자, 2파이 엡실론 나누기 ln 짧은 것분의 긴 거였죠. A분의 B가 된다. 결론적으로 요 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지금 3번만 맞았네요. 왜냐면 2파이 상수니까 그냥 ln a분의 b의 엡실론에 비례한다. 아니, 강사님 여기 로그의 인데요 라고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 로그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 이제 밑에 들어오는 것을 밑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진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에 아무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상용 로그다라고 해서 로그의 밑이 10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그는 전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로그 1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얘를 이제
익스포넨셜이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상수라고 하는 상수값입니다.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우리가 ln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로그의 1을 ln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의 2가 결론은 뭐예요? l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n a분의 b랑 같은 표현 방법이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도체에서 I암페어, 이 I암페어가 흘렀을 때 자, 요 P점에서 자개의 세기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A 대 B를 구하라, B분의 A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그럼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I에 의한 자기장은 자,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럼 2I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됩니까? 2I의 자기장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P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자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맞죠? 반대인데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리면은 여기가 제로가 된다. 그 지점을 찾아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막 방정식 세우고 그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한장 직선도체에서 자개의 세기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H는 2파이 R분의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차피 2파이는 상수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H의 값은 어때요? 자, 크기는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H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일정하면은 거리와 전류는 어떻습니까?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전류가 지금 1대2죠? 그럼 거리도 1대2입니다. 답은 뭐예요? 2분의 1, 0.5.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다. 물론 뭐 교재에도 요걸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히나 나중에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막 그냥 방정식 풀고 있으면 뭐 시험 시간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환상 솔레노이드 철심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는 뭡니까? 환상, 이 고리 한자죠. 고리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솔레노이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게 철심입니다. 철심에 이렇게 도선이 감겨있는 형태를 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솔레노이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솔레노이드의 지금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앙페르 주의 법칙에 의해서 HL이다라고 하는 것은 NI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H가 됩니다. 맞죠? H가 되는 것이니까 H에 관해 나타내면 H다라고 하는 것은 자 L분의 NI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철심 중심 부분의 자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지나는 이 자로의 길이를 여러분들께서 구해 주셔야겠다. 자, 이때 이 R값을 뭐라고 합니까? 평균 반지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철심의 정확하게 중앙을 가르는 부분이 평균 반지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노란색의 원주가 어떻게 되죠? 2파이 R이 되겠죠. 그럼 L은 2파이 R분의 자, N은 뭐가 됩니까? 지금 감긴 건수가 되겠죠. N 해주시고. 그리고 I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의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뭐 이런 유도 과정은 몰라도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환상 솔리노이드의 자개 공식은 2파이 R분의 NI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답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하량 8클롱이 균열하게 분포하는 반지름이 9cm인 도체구 A에 반지름 3cm인 도체구 B를 접촉시켰다. 이때 도체구 B로 이동하는 전하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자, 접촉시켰다라는 것은 접촉시키자마자 전위가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전위가 같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9cm가 있고요. 반지름이 3cm인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9cm짜리에, 자, 9cm짜리, 여기는 이제 3cm짜리죠. 지금 9cm의 전하량이 뭐가 있습니까? 8클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8클롱. 8클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콱시버라고 해서 Q는 CV라는 공식이 있죠. 여기서 V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C분의 Q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든 정전 용량은 존재하죠. 우리가 9의 정전 용량 공식 어떻게 됩니까? C는 4파이
엡실론의 반지름 A가 되는 것이니까. 자, 얘네들 반지름이 있으니까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전하량이 존재해야지만 이 전위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 9cm에만 8클롱의 전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뭐가 있습니까? 전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전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를 접촉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접촉시켰다라는 것은 그냥 가는 전선으로 연결했다, 가는 철선으로 연결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에 접촉시켰다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가는 철선으로 연결시켰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전위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위가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태초에 얘는 전위가 없었죠. 그럼 얘는 전위가 있었죠. 그럼 전위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전하량을 여기에다가 보내줘야지만이 얘네들이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줘야 되냐가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Q&A CV라는 공식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랑 반드시 전위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전위 값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Q와 C는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정 용량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정전 용량 같은 경우는 얘가 9cm고 3cm니까 3대 1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어차피 4파 입실론 상수니까 반지름에 비례하는 거니까 3대 1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8클롱, 전체 전하량이 8클롱이 3대 1로 비례하라고 했으니까 3대 1로 분배되어야지만이 얘네들이 전위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럼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3대 1이죠. 곱하기 2하면 뭡니까? 6대 2가 됩니다. 즉 8클롱이 6클롱, 2클롱으로 나눠지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8클롱 중에서 2클롱이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2클롱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6클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cm짜리에 6클롱이 있으면 전위값이 생길 것이고 3cm짜리에도 2클롱이 있으면 전위값이 생길 것인데 그 전위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C분의 Q잖아요. 그러면 9분의 6 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3분의 2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몇 클롱이 같느냐? 2클롱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되게 됩니다. 면적 S, 간격 D,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유전체를 채워 넣었을 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공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지금 얘 단면적으로 S라고 하고, 자, 여기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하고, 자, 여기에 유전체, 이제 평행판 사이 유전체를 엡실론이라고 했을 때,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제로, 그리고 비유전율 엡실론 S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에서 뭐 엡실론 R로 줬으면은 R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 그림에서 전자석의 공극의 면적이 10cm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000 가우스의 자속이 발생한다. 자, 이때 철편에 작용하는 흡입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이 나왔죠. 그럼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W다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의 뮤의 H의 제곱은 자, 우리가 B는 뮤H다라는 공식이 있죠. B는 뮤H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뮤H는 B니까 자, 2분의 1의 B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자, H다라고 하는 것은 뮤분의 B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뮤분의 B 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일단 줄퍼 미터 3승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이 되죠. 1이니까 얘를 이제 거리의 3승으로 나누니까 거리 제곱이 되니까 힘 나누기 거리 제곱, 즉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뉴턴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미터 제곱, 즉 단면적 S를 반드시 곱해 주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미터 제곱이 약분이 되면서 우리가 뉴턴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당 문제 푸시기에 되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B가 주어져 있고 지금 B밖에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뭐 자개라든가 이런 건 모릅니다. 그럼 B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죠. 2뮤분의 B제곱. 우리가 뮤 값은 아니까. 그럼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힘이다라고 하는 건 이 공식을 쓰라는 거죠. 이 뮤의 B제곱의 단면적 S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지금 이제 공극이다라고 되어 있죠. 공극이기 때문에 이 공자가 빌공자의 극은 틈극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거니까 그냥 진공 공기중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유제곱값 넣어주시고 분해. 자, 자속 밀도입니다. 근데 이 자속 밀도의 단위가 뭡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 자속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가우스다라고 하는 1가우스다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퍼 미터가 됩니다. 미터 제곱.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웨버 퍼 미터 제곱으로 바꾸려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5000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야 됩니까? 제곱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들어가게 되면 되겠고 자, 단면적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단면적이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습니다. 그냥 둘 다 고려해줘야겠죠. 자, 각각의 단면적이 10cm의 제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cm를 10m의 제곱으로 바꾸려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또 적어볼게요. 우리가 100cm를 뭐라고 합니까? 1m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미터로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됩니다. 센치에다가. 근데 미터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인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개입니다. 두 개. 곱하기 2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5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198.94 뉴턴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돼요.